채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표와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표와 꿈은 90%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목표는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꿈은 여러분의 일생에 거쳐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표란 것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목표는 북극성 같이 항상 그곳에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목표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북극성을 찾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법에 앞서서 그러면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목표가 없다고 죽거나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표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살 때까지 매일같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막 야자하면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교 입학해서는 스펙도 쌓고 어학연수도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잘 쌓았는데 왜 대체 취업이 안 되지? 나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리고 남들 다 아는 토익 점수 따려고 매일 학원 가고 자원봉사도 했는데 왜 회사는 나를 안 뽑아주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익을 공부하고 알바를 하고 스펙을 쌓는 시간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더 나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철수의 인생 지도가 있습니다. 철수는 남들 따라 토익도 하고 알바도 하고 어학도 하고 스펙 등의 시간을 배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개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작 이 몇 가지뿐입니다. 수천 가지 중에서요. 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줏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줏대요, 줏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남이 나는 요즘에 토익 하고 있는데 얘는 토익 몇 점 받았는데 얘는 토플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자기 줏대 없이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 다양성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돌은 다시 때려박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토익을 선택했다면 자격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토익을 공부할 시간에 다른 것을 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 따라서 토익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살면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수십억을 버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거의. 제대로 된 길을 나중에 찾는다면 그때까지 했던 것들은 거의 쓸모없이 돼서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작 제대로 된 스펙은 하나도 못 가지는 거죠. 진정한 스펙은 목표를 가지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 때 생깁니다.
이 자기만의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진정한 스펙입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을 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만 습득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배우는 것도 많고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것과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야 확보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앞서서 그 기존 분야의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줄 세우기식의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1등으로 팔리는 그런 거죠.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서 그 분야의 1등을 합니다. 야구로 치면은 하나는 away, 하나는 home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1대 1000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경우는 1대 1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1%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돈을 적게 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항상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지 못한다거나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기존의 수천 명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많은 정보와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와드의 중요성이라고 하죠.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기계공학을 공부한 학생인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비행기의 기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일반 기계공학을 공부한 학생보다 정보가 하나 더 늘었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하면서 가능성을 늘려가야 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보의 입수량이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저는 이 스피커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디자인적으로 더 낮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스피커 내부에 어떤 전자전기 부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했다면은 그 다음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방금의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비행기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학생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게 돼요. 설령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도 그 과정에서 그 주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경험으로 쌓입니다. 이것처럼 아이디어를 시야를 확보해서 가능성을 늘린 다음에 그 위에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별로인 아이디어를 제거하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늘려나갑니다. 이런 가능성을 늘린 다음에
여러분이 흥미있는 걸 하나 골라요. 철수를 예로 들어서 철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비행기체의 효율성 증가로 공부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바나 자격증은 그것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면은 기업은 어느 정도로 이 지원자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 지식에 자신이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시간 낭비를 한 사람은 당연히 뽑지 않겠죠. 아무리 그런 시간 낭비 열심히 해봤자 그저 나는 노력 열심히 했는데 라는 허탈감 뿐입니다. 현재 그 한국의 그 고용률이라던가 취업률이 낮은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방금 얘기해 드린 것 중에 음, 남들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평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비행기에 대한 그런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들린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서 음, 자기 혼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도체에 대한 것을, 그리고 반도체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증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혼자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했던 게 포트폴리오로 쌓이게 될 것이고, 인사 담당자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어, 정말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혼자 연구도 해봤고 그 연구 결과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평균적인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격증 따고 알바하고 인턴하고 스펙하고 어학연수라는 그런 시간 낭비를 했던 사람보다 뽑힐 확률이 최소한 저는 10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은 군계 일학입니다. 커리어라는 것은 커리어를 만들 때,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인 꿈이든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 설정을 하고 난 뒤에는 본인 주도로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과 관심이 들어있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자격증이나 알바 경력, 그리고 도서관에 박혀있던 시간은 그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왜 남이 추천해 줍니까? 우리 모두는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많이 번다더라, 저게 돈을 많이 번다더라,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유행에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들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맞게 북극성을 찾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조금씩 나아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좋아하는 분야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찾을 것인지와 좋아하는 분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분야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화이팅입니다.